경상남도 창원에서 불타오른 명태균 게이트, 이제 수도 서울 한복판으로 이 게이트의 화염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명태균 게이트 어디까지 불이 붙고 있는지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예,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 많이 듣긴 했지만 이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가 너무 크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 명태균 게이트에서 잠깐 놓친 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다시 명태균 게이트가 창원에서 불이 붙어서 지금 서울로 급속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대표님 지금 어떠한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었던 거죠? 예, 오늘이 2월 지금 17일이고요. 어제부터 나왔던 게 오늘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돼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유튜브 방송 진행하기 직전에 관련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12월 3일날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지금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오늘 추가된 게 창원 산당과 관련돼 가지고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동생에게 누설하고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김영선 의원 등과 관련돼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부분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대통령 등 공천 개입 의혹, 그다음에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남 의혹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돼서요. 그리고 수사팀 팀장은 부산지검 2차장 이지형입니다. 이동해서 수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 명태균 게이트에서 다른 것보다 가장 관심이 높은 거는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가 어디까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고 그 범죄 혐의가 중한가, 그래서 김건희가 처벌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사안이었는데 그동안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못 됐었는데 오늘 드디어 창원지검이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해서 그 권력의 핵심 김건희를 파고들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게 좀 방금 전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1차적으로는 뭐냐면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발발했던 부분의 첫 번째 트리거는 뭐였냐면 지난 9월이었죠. 작년 9월에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윤석열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등등 1년의 이 과정이 이어졌는데 오늘 이 지금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로 봤을 때는 지금 공천 개입 등과 관련된 거, 여론 조작 등등 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수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등 관련자에 대한 단 한 차례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조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고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윤상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관련자들이 서울에 많기 때문에 중앙지검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창원지검이 이래저래 이미 지금 명태균 기소 전에 어느 정도 11월에 얼추 수사 정도가 나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나 유력한 사람들 조사를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인들이 이 부분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지금 창원지검으로 넘기는 부분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여러 가지 추론해 볼 수 있겠지만요. 윤석열 파면이 기정사실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이 본인들이 명태균 사건의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태세 전환하는 것이다라는 게 네. 첫 번째 추론이고요. 네. 두 번째, 지연 전략이다. 지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27일 날 지금 명태균 특검을 지금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들이 챙길 수 있는 전리품, 물론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검찰이 사실은 중간 수사 발표한다, 등등 얘기 나왔을 때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발의하고 등등 하니까 검찰이 이거를 자기네들이 뭔가 또 성과 챙기려고 또 움직이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럴 공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본인들이 이거를 지금 중앙지검 갖고 오면서 지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뭉갤 수도 있습니다. 네.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현재적 상황으로는 국민의힘 괴멸법이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어요. 네. 통과되더라도 또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마냥 늘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 차원에서는 특검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본인들이 받아 안고 이거를 또 뭉개기 하면서 지연 전술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뭉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상황을 좀 다 봐야 된다. 지금 뭐 어느 하나 속단할 수는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앞서도 제가 국민의힘 괴멸법이라고 국민의힘 스스로가 얘기하는데요. 이 지금 명태균 이 특검법과 관련된 거는 명태균 씨도 그런 말을 했지만 대단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네. 아니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명태균 씨가 기소된 불법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된 거였고 공천 개입 관련된 거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정말 받고요. 그 특검에 있어서 본인들이 떳떳해서 그래서 본인들 죄가 없으면 오롯이 그거는 명태균 씨가 정치적 법적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거론된 당사자들 정말 화들짝거리면서 난리를 치는데요. 저는 도둑이 재발절해서 이런 거라고 봅니다. 도둑이 네. 재발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도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인수위에 관련돼서 명태균 씨 내가 추천했다 했더니 또 난리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떳떳하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고요. 떳떳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죄를 물어야죠. 네.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검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셨지. 국민의힘의 대응. 이 두 네.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윤석열 파면 정국을 맞아서 태세 전환용이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거는 반길 일인데, 만약에 이것이 서울중앙지검 이송이 지연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원지검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선관위로부터 이 명태균 관련된 사건을 이첩받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동안 뭉개고 있다가 뉴스토마토가 최초 보도를 시작하자 그때서야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오늘의 이 중간 보고조차도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뉴스타파였죠. 처음에 뉴스토마토, 이번엔 뉴스타파가 그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고 계속 그 증거들을 그것을 방송에 보도하니 이제서야 이 중간 보고하면서 그 핵심이 되는 사건들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국힘의 반응인데.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 안에 140여 명에 달하는 국힘을 포함한 그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명단이 있다고 하니 특히 이제 국힘에서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고 현재 그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어 있어서 그들이 더욱더 방어적으로 이 명태균 게이트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걸 지연 전술할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 소위 잠룡들이 연관이 다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한 원희룡 왜 기자회견했겠습니까? 지난 18일에요. 네. 13일에요. 본인도 대선 주자임을 드러내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사실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 수사와 관련된 이게 지금 보세요. 중앙지검으로 갔고 조기 대선은 이제 예를 들어 파면 확정되면
60일 이내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중순 아니겠냐. 왜냐하면 지금 8차까지 할까 하다가 9차, 10차까지 지금 변론 잡혔어요. 예. 그다음에 최종 진술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중순입니다. 3월 중순이고 그렇게 되면 대선은 5월 중순인데 이 사이에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의 뭔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소환되고 뭐 등등 이 과정이 있을 텐데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유력 정치인들이 이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면 소환해야 되고 불러야 되고 등등.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검찰 앞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검찰이 우리 탄압한다 이렇게 나올 공산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검찰이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이 병검수하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정도인데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 집권여당 국힘에 또 힘을 주는 방안일 수도 있어요. 이거 예. 문개기 하면요, 이건 뭐 그냥 가는 거예요. 마냥 대선이기 때문에 정책 부담이 뭐 이런 부분은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거 천천히 뭐 등등 하면. 왜냐면 국민들 관심은 이제 파면되면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묵혀두는 카드일 수 있다. 특히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되지 못하게 또 해야 되잖아요. 특검 통과되면 본인들한테는 아무것도 이제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중앙지검으로 창원지검이 이 사안을 이송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 그럼 이제는 정말로 김건희 너네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냐? 지난번처럼 그 뭐 출장 수사, 자기 핸드폰 다 반납하고 출장 수사 할 건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방송 전에도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봤었는데, 아니 그 난다긴다 하는 검사들이 왜 김건희 앞에선 그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지, 김건희의 권력은 이제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하는데,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김건희 앞에서 그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윤석열이 워낙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검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캐비넷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오늘 저기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창원지검에서 김건희 네. 그 조사 검토설이 나왔었어요. 검토하고 네. 있다.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범죄와 관련돼서 더군다나 대한민국 나라를 들썩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검토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이 했던 게 뭡니까? 정광석화처럼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김건희는 아직도 검토 중. 언제까지 검토 중입니까? 네? 허송세월 다 보내고 있는 건데요. 저는 검찰에서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줬던 수사의 관행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요. 정말 말씀하셨듯이 뭐 김건희한테 아직까지 이렇게 기여해야 되는 뭔가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저는 그래서요. 검찰이 검토 중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빨리 조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면되면 김건희는 일단은 지금 관저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김건희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리적인 측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대통령 영부인 예우를 받고 있어요. 관저 구중 궁궐에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스크린 골프장만이 아니라 동아일보 보니까 스크린 야구장도 만들었더라고요. 윤석열이요. 아이고. 야 이거야말로 진짜 아방궁 아니겠습니까? 파면이 돼야지 관저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김건희 소환하기도 훨씬 저는 수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윤석열 파면과도 사실은 연동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는 윤석열 파면 전에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지난번과 같은 황제 조사가 아니라 그 검찰청으로 부르면 네. 검찰의 의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네. 믿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검찰은 또다시 간 보면서 본인들을 좀 줄타게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 김건희와 검찰의 유착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상징하는 게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그렇게까지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다 기각했죠. 2번을 반려했고 네. 이제 3번째 간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또 이제 김건희 소환을 한다고 하면 이 경호처가 또 똑같은 논리로 그 아방궁을 방어할 텐데, 아마 이 검찰과 김건희의 유착 관계는 그 상징이 바로 경호차장 아니었겠는가, 좀 그 생각 좀 듭니다. 예, 명태균 게이트 서울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점화해서 이것이 불이 붙고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인 김건희를
소환 조사에서 구속까지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